네, 안녕하십니까. 채택기 전문가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러다 나라 망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타의 시장만 하락하면 나라 망하냐는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죠. 내 계좌를 봤을 때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은 뭐랄까 공포가 나를 엄습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은 좀 큰 틀에서 매크로적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명확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2276 이거 안 깬다는데 오늘 깼어요. 그럼 왜 깼지?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책임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오늘 시장 잘 보시면 이전 저점이었죠. 2276 여기를 그냥 개파락했어요. 결국 이러한 중요한 라인을 개파락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급락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급락. 이렇게 개파락한 자리에서 이거 반등 나올 거야. 이건 꿈꾸면 안 돼요. 꿈꾸면 안 돼. 자, 더더욱 중요한 것. 하여간에 이 주식시장이 쭉쭉쭉쭉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딛고 반등하잖아요. 그럼 이게 변곡 구간이거든. 이 변곡 구간을 깨면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 나오면서 하락이 이렇게 연출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멈출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깊게 논의를 할 텐데,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들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망할까요?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락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 부분을 한번 수치화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위에 거는 잘 보면 최근 고점이 거의 다 똑같아요. 28거래일 만에 다 저점이 나왔는데 오늘 기준 미국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거래소 오늘 세게 빠지면서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17.44 오늘 뭐 5% 안 빠지면은 그냥 한 12% 하락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누구냐? 다우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4.68 15% 우리 거래소보다도 못해요. 얘네 오늘 또 빠질 거니까. 그 다음에 S&P 15.6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8.59%예요. 결국 우리 거래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나라가 망할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그 잘났다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지금 덜 빠지고 있어요. 참 왜 이렇게 하락할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2276 얘를 깨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건 아니다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악재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이전 저점을 깰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전조가 나타났어요. 전조. 자,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변이에요. 미국의 지금 고용 아니면 뭐 소비 이런 것들이 너무 탄탄해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씀씀이 보면 뭐 주식시장만 엉망이지 돈 쓰는 것 진짜 많이 잘 써요. 그죠? 잘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가 엉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엉클어지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엉클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 다 알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했는데 여기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하락시킨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 여왕 서거하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삶이 팍팍하다는 거지. 뭔가 누군가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싶어. 왜?
경제면 경제, 뭐 정치면 정치,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선 1972년이 데자뷰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국이 대규모로 감세를 하면서 IMF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어때요? 안 좋아요. 근데 물가가 치솟는 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는데 뭐 여왕,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에 여왕 이런 것들 뭐 중요하냐 이거죠. 거기다가 왜 몇 억씩 쓰냐 이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좀 써주지. 말 되는 소리예요. 여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뭐예요? 정부 입장에서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감세 정책을 쓰겠대요. 법인세 줄여주고 국민들 소득세 줄여들고 막 줄여주겠대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발생될까요? 재정은 악화되고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근데 지금 주변에서는 금리가 자꾸 올라가.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디폴트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더 쓰겠대. 그럼 얘네는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겁니다. 결국 투기 세력들은 하이에나처럼 아주 썩은 고기 냄새를 잘 맡아요. 영국이 엉클어지게 되면 그걸 더 엉클어지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해치성 자금 들어갖고 나라를 풍지박산 만들어요. 우리 IMF 때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기업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은행 증권주들이 그냥 단돈 5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영국 그렇죠. 이탈리아 결국 극우 칠러 얘네가 정권을 잡았어요. 여기도 또 여자가 이제는 이 총리가 됐는데 결국 이제 서방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러시아 제재 이러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덧붙여서 영국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얘네 이탈리아 지금 만성 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도. 그런데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대대적으로 감세를 하겠대요. 돈은 못 버는데. 왜? 우리가 막 쓰면 독일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전에 그리스 해줬듯이 우리도 해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면서 얘네가 어찌 보면은 포퓰리즘 정책 이거에 가장 선두에 나서는 이탈리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탈리아 지금 그 국채 빵빵빵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는 유럽이다. 그 중에서도 이태리, 그리스 했는데 이제 영국까지 거기에 이제 눌러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까요? 이렇게 3%, 5% 하락하면 추가적 하락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혹 내일 3, 4% 급등이 나와. 그럼 오히려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확률이 또 높아요. 아니 시장이 하락하려면 1, 2% 하락해야지 막 4%, 5% 하락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이 신용 겁 없이 이렇게 왜 샀을까? 이때가 뭐예요? 2276에 저점 만들었던 이때예요. 이 신용이 좀 올라간다고 이렇게 늘려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은 이 저점보다도 깨졌는데 신용이 이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이만큼 내려갈 때까지 시장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용들 떨궈져 나가는 거 잘 봐야 되고요. 결국 이제 내일 아침 이제 호가창 보면 어떻게 돼요? 하한가래니까 컥컥 맥히는데 내일 이제 동시호가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가에 그냥 다 하한가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반대 매매 나가는 거 다 던져버려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누가 그거 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한가가 그냥 줄을 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5%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내일 신용 반대 매매 나가는 사람 그냥 하한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시 되면은 스탁론 반대 매매 나가요. 스탁론 반대 매매. 그래서 2시쯤 되면 시장이 하락하게 돼 있어. 시장이 하락하다가 2시쯤 되면 추가적으로 쿵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질까? 스탁론은 요때 반대 매매 나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2시 반 넘어 3시부터는 좀 뭐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거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어차피 신용 반대 매매 나가는데 그냥 여기서 팔아 마 하면서 이제 투매 나와서 오후장에 또 한번 확 밀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종가에 좀 내렸던 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 내일 또 빠질 텐데 일단 팔고 시작하자.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신용 얘가 떨궈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 하나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강달러죠. 우리 강달러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3.14까지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 일본 엔화, 대한민국 우리 환율 차트도 한번 볼까요? 1431원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거는 진짜 미국의 금융위기, 그 당시에 1,600원 이거 한번 갈래나? 이 분위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만의 약세는 아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지금 약세예요. 그걸 누가 버텨주냐야. 못 버텨줘? 그럼 그 친구가 약한 고리가 되면서 그 하이에나 같은 투기 자본이 거기를 공격할 거예요. 그럼 걔가 이제 작살나는데 그 작살나는 국가가 나름대로 글로벌 환경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야. 그럼 도미노식으로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융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은 조금 매크로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글로벌 국가의 지금 금리,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가 3.25%예요. 중국 3.65%. 그러니까 얘네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질 않죠. 지금 대표적으로 안 하는 게 얘하고 일본이에요.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0.1%야. 얘가 왜 금리를 못 올리느냐라고 했어요. 이것도 가장 큰 문제인데 얘네 국채 발행한 돈이 얼마냐면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1경, 나 이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경 6천조래. 조는 좀 알 것 같아. 그 위에 있으니까 뭔가 큰 돈이겠죠? 1경 6천조가 얘네가 국채로 발행한 돈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금리만 살짝만 올라가도 부담해야 될 돈이 어떻게 돼요? 막 늘어난.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환율 개입한 거야. 우리 좀 조금 봐줘. 지금 우리 환율 개입할 상황이야. 왜? 안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얘네가 국채 이자로 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디폴트 발생되는 겁니다. 걔 일본 굉장히 어찌 보면 얘네도 위중한 상태예요. 위중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예요. 이거 문제지. 지금 미국이 3.25%인데 갭이 있잖아요. 과연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해줄까? 결국 계속 미국보다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레이트 보면 지금 8.3%예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9.1%. 영국 아까 봤죠? 9.9%야. 우리나라는 5.7%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실업률을 보면 미국 지금 3.7%,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3.5에서 살짝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일본 2.6, 우리 대한민국
어이구 2.5래요. 지금 실업률이 2.5래요. 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 10년물 국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나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가 많이 올라간다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거든. 감세한데 돈도 없는데 자꾸 줘야 될 이자가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냥 본 김에 이탈리아까지 한번 볼게요. 이태리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지금 잘 봐요. 독일의 10년물 국채가 2%예요. 그죠? 2.07.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 4.4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스프레드가 240까지 벌어졌는데 이 40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태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 치면서 다시 4.4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5가 되고 5.5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제는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부 국채를 이자를 못 주겠대. 그럼 뭘 의미할까요? 나 망했어. 니들 마음대로 해. 나 배째.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국, 이태리, 그리스도 지금 4%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네들 잘 봐야 돼요. 독일하고 비교를 해서 독일의 국채하고 이태리의 국채가 한 400bp 이상 됐을 때는 뭔가 깨졌다라고 봐야 되니까 한 300 조금만 여기서 이제 100bp만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징후가 나타나게 돼요. 징후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찌 보면 위중한 상태예요. 이걸 깼다라는 것은 분명히 금리 이러한 것들에 의한 깬 게 아닌 지금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리스크적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하락했고 지금 3% 5% 하락했다라는 건 분명히 추가적 하락 불가피하다. 내일 크게 반등을 해도 다시 이전 저점 깨면서 갈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차트 보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어때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근데 많이 빠졌는데 하나 체크해야 될 건 과연 여기서부터 여기를 15%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15%로 볼 것이냐 이러한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다 공부예요, 공부. 자, 그럼 여기서 딱 빠졌을 때 10%에서 반등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자리는 11%야. 그러면 한 번쯤은 과거의 행태로 봤을 때 충분히 한 번은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는 왔어요. 이만큼 빠지고 반등 주고 이만큼 빠지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일단 미증시는 다우만 이전 저점 깼고 S&P하고 그 나스닥은 안 깼는데 어찌 보면 오늘 뭐 개파락 해놓고 양봉 때려버리면 어느 정도 반등 갈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고 미증시가 반등 나와버리면 우리 증시는 어때요? 좀 변동 줄 거예요. 변동. 우리가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그냥 안 올라가요. 그냥 안 올라가고 그거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저점 나왔죠. 저점 나왔는데 그냥 올라가요? 아니, 올라가다가 반 죽이고 올라가다 반 죽이고 올라가다 반 죽이고 이것을 일주 이상 하면은 겁먹고 이게 바닥 맞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거 하다가 놓쳐버려요. 그래 놓고 올라간다. 결국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방해 줄 때는 내가 추매해야 될 종목 추매해야 돼요. 언제까지? 요게 반등 나오면 일단 10월 13일 날 뭐가 있죠? CPI 발표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 날 14일 날이에요. 이 CPI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근원 물가예요. 근원 물가. 예,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얘가 또 일정 부분 반등 나왔는데 근원 물가가 하나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 근원 물가가 얘만 잘 잡혀주면은 오히려 또 좀 일정 부분 상승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PI 보면 자 이제는 우리 CPI 코어 인플레이션 요거 보면요. 여기서 차트 나왔죠. 자, 이 코어 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얘는 한번 딱 타면 탄력이 붙어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몇 달 간단 말. 그럼 여기 요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분위기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코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면 연준 입장에선 11월 달에 금리 0.75, 최소 0.5는 또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얘가 6.1이야. 이러면 시장은 또 의외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마구잡이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장은 13일 날 있는 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전 저점 깨지 않는다 그랬는데 깼어요. 그 깬 거에 대한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저점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내일 미증시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오늘이 저점이 되면서 내일 갭 떠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살짝 하락하더라도 오늘의 저점 깨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공방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되고요. 다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 물려 있는 걸 다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비중이 한 5%, 10%는 걔는 추매해도 20% 넘어가면 솔직히 추매 어려워요. 5 내지 10%얘 갈 것 같아. 그러면은 걔를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한 마이너스 5%까지 만들어놔. 그러면 반등 나오면 5% 올라간 진짜 어지간한 종목 다 껌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해드릴 말이 많은데 항상 월요일은 제가 뭐 하죠? 공개 방송합니다. 왜? 이 짧은 시간으로는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6시에 또 공개 방송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여기서 못한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한번 급반등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